요양원 마당에 벚꽃이 흩날리던 늦은 오후, 그는 작은 종이 반지를 주름진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을 때마다 지워진 줄 알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누군가는 그를 벚꽃 아래에서 시간을 세는 노인이라 불렀지만 그의 눈에는 돌아오지 못한 약속의 계절만 흐르고 있었다. 오래전 헤어졌던 첫사랑을 이곳에서 다시 만났고 그는 그제야 전하지 못했던 고백을 꺼내 놓았다. 눈물과 웃음이 한자리에 섞인 순간 그녀는 종이 반지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러나 다음 날 빈 침대와 작은 노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벚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떨리는 손끝으로 한 줄을 더듬었다. 시간은 기억을 지워도 사랑은 이름을 남긴다. 바람이 슬며시 페이지를 넘기자 그는 숨을 고르고 아주 작게 불렀다. 정희야, 봄이 다시 왔구나.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의 또 다른 인연입니다.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은퇴하고 집에 혼자 있으니 낮과 밤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창밖엔 늘 같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이웃집 대문 여닫는 소리,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라디오 같은 소리요. 아내가 떠난 뒤로 식탁은 한 사람 목만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면 남는 양이 더 많아져서 나중엔 대충 끼니를 때우는 버릇이 붙었죠. 아들은 바쁘다고 했고 손주는 귀엽지만 화면 속에서 금방 사라지곤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집안이 더 고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함이란 게 처음엔 위로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천천히 침전물처럼 가라앉더라고요. 작은 기침 소리도 크게 들리고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의 딸깍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한번 확 무너지니 겁이 나더군요. 길에서 어지러워 주저앉았고 그걸로 인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게 간판들을 보며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글자들은 그대로인데 내 시간만 어딘가로 밀려나는구나, 이런 생각이요. 요양원 복도는 깨끗했고 방은 단정했고 창문 너머엔 벚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장틀에 손을 올려보니 약간 차갑더군요. 나는 여기서 뭘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낼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끼니가 나오고 누군가가 약을 챙겨주고 밤이면 불을 꺼주는 곳. 다만 그 편안함이 내 삶에서 무엇을 가져갈지도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주변을 구경하듯 지냈습니다. 정수 씨, 식사 시간입니다. 하는 목소리에 맞춰 식당으로 가고 정원으로 나가 천천히 걷고 다시 돌아와 누웠죠. 그런데도 밤이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보며 오래전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내 안에서 잊고 있던 이름이 떠오르더군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본다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벚나무 가지 끝에 작은 꽃망울이 맺히는 걸 보며 아, 봄이 오고 있구나 했죠. 봄은 늘 왔지만 이번 봄은 왠지 나를 불러 세우는 듯했어요. 그날 식당에서 그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점심시간, 나는 늘 앉던 구석자리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있었어요. 옆자리의 의자가 살짝 끌리는 소리가 났고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수 씨 맞아.
그 한마디에 손에 쥔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숟가락 끝에서 국물이 뚝 떨어졌고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릎에서부터 힘이 쭉 빠지더군요.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젊을 때는 맑았고 조금 뒤에는 눈물이 자주 고였고 마지막으로 본 날에는 꿋꿋하려 애쓰던 그 눈빛이요. 그 눈빛이 내 앞에 있었고 나는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그 한마디에 목이 순간적으로 메었습니다. 나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지만 아마 얼굴에 다 드러났겠죠. 여기서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겨우 말했어요. 그 말이 도무지 정돈이 안 되더라고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을 꺼냈는데 사소한 동작들까지 어색해져서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다고 웃었고 나는 그 웃음만으로도 한참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낯선 사람 같더군요. 그 낯설미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 하나가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복도 끝에서 낮은 발자국 소리가 났고 창틀에 앉아 바깥을 보니 같은 자리에 벚나무가 가만히 어둠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나는 낮에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수 씨, 맞죠? 그 말투가 예전과 똑같다고 내 마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인사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는 젊은 내가 비에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손에 손수건을 쥐어줬습니다. 오래전의 빗방울 냄새와 함께요. 다음 날 식당 문턱을 넘을 때 내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고 나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니 입술이 말라붙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녀도 반갑다고 했고 그 말 사이로 여러 해가 스며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를 세는 일은 소용없었어요. 우리에겐 지금의 점심 한 끼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흔들림이 내일의 약속이 될 거라는 걸요. 그녀와 마주 앉으니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예전에 헤어질 때 내 손에 남았던 빈 감정들, 그걸 꺼내서 다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밥.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얼떨결에 웃었죠. 그런 말이 고맙더라고요. 살다 보면 남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건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맛 이야기, 창밖 이야기, 밤공기 이야기요. 그 사소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용기를 조금 더 내보기로 했습니다. 정원에 벤치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후 햇살을 아주 잘 받습니다. 거기 같이 앉을래요? 조심스레 물었죠. 그녀는 좋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에 앉으니 바람 소리와 은은한 흙 냄새가 올라왔고 멀리서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는 듯한 고요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떨어지는 빛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예전엔 늘 시간을 아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는 남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줄줄이 흘리는 시간 중에 건져 올릴 게 뭔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멈춰놓았던 장면들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예전 그날 역 앞에서 서성이던 내 모습,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요. 그때 내가 더 붙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오래 남아 있었는데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그걸로 됐죠. 그 말이 내 마음속 가장 시끄러운 후회를 조용히 달래줬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소리를 줄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결국 남는 것은 손에 잡히는 따뜻함 하나뿐이구나 하고요.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내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계단이 조금 미끄럽네요.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그 손을 그대로 받쳐 올렸습니다. 그 손이 아주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누군가의 몸무게를 이렇게 섬세하게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는지 나는 하루의 시간을 그녀의 걸음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의 산책, 오후의 짧은 낮잠, 잠깐의 독서, 그리고 저녁 무렵의 옛 노래. 그녀와 같은 속도로 걷고 같은 곳을 바라보니 오래된 내 관성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사람 옆에서 나이 든다는 건 결국 서로의 속도를 배우는 일 같았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오면 단정히 접어둔 수건과 베개에 그녀의 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햇살 좋았죠. 바람이 조금 차가웠죠. 벚꽃은 언제쯤 필까요? 나는 그 짧은 문장들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외로움은 목에 걸리는 돌덩이 같아서 아무리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날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허밍을 흥얼거리는 걸 보고 오래전에 잊어버린 표정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에 주름이 갑자기 덜 낯설었어요. 주름마다 누군가의 손길이 얹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사이에 요양원의 하루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늘 같은 시간에 약을 챙겨주고 복도 바닥은 반짝였고 정원수는 가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복되는 하루가 더는 나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쌓이는 기쁨이 있었죠. 누가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순간들. 그러나 내겐 아주 오래 기다려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빌려 하루를 버티던 내가 이제는 나도 그 미소를 건네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사랑의 한 모양일 거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믿게 됐습니다. 정원길을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말이 너무 많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꼭 필요 없는 말들이 껴들잖아요. 대신 소리를 들었죠. 바람이 꽃망울을 스칠 때 나는 작은 소리, 멀리서 누군가 의자를 당길 때 나는 마찰음, 그리고 서로의 숨이 간신히 맞아 들어가는 순간의 고요요. 그녀가 벤치에 앉아 다리를 살짝 모으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나는 손수건을 조심스레 건네줬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이 시리다고 하길래요.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야말로 그 말 덕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는 가끔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동네 앞냇가. 비가 오면 냄새가 달라지던 골목, 방앗간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 그 얘기를 듣는 동안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야기의 표정을 놓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늙으면 많은 걸 잊는다고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람은 이상하게 잃고 싶지 않은 건 끝까지 붙잡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끝과 웃음 사이사이에 있는 오래된 마음의 온도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들키지 않게 손바닥을 살짝 움켜쥐면서요. 그녀의 병세가 나빠진다는 걸 알게 된 건 의사의 짧은 설명 덕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지쳐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종소리 같은 것이 멀리서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그날 저녁 산책길에서 그녀가 내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바람 때문인지 눈이 조금 시리네요. 그러자 그녀가 웃었죠. 그 말투 예전 그대로예요. 괜찮은 척하는 거요. 나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그게 버릇이었는데 지금은 습관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그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피아노를 떠올렸습니다. 옛날에 귀동냥으로 익혀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손가락이 굳었지만 악보를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어느 음에서 자꾸 손이 미끄러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고 돌아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손끝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연주회 같은 걸 한다는 공지가 붙었고 나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나서 종이를 접을 때 내 손이 덜 떨리는 걸 보고 나도 놀랐습니다. 사람을 향한 결심이 몸을 움직인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그날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바닥을 사선으로 가르고 있었어요. 내 차례가 되자 나는 건반 앞에 앉아 손을 올렸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작게 떨리며 퍼져나갔고 나는 서두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더니 휠체어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아주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나를 끝까지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음이 흘러나오자 나는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이번엔 끝까지 들었네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종이 반지를 접었습니다. 오래전 못한 고백을 내일은 꼭 해야겠다고, 벚꽃 아래 서서 말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정원으로 나가니 바람이 꽃잎을 환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아 마치 공기가 물결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가 앉던 의자 옆에 서서 종이 반지를 손안에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얇은 감촉이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고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이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반지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눈을 한번 감고 뜨니 그녀가 바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정수 씨,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하려고 준비한 말이 있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약간 끄덕였어요.
나는 종이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오래 미뤘던 말이에요.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남은 시간을 나와 같이 걸어줄래요? 말이 끝나자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내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듣네요. 그 말.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 위에 반지를 올려놓고 손등을 살짝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세상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데리고 지나가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창문을 열었는지 실내 공기가 새어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사실은 가장 단단하게 도착한 때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녀가 의자에 앉자 나는 옆자리에 조심히 등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에 잠깐 대보았다가 다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습니다. 종이 반지라 금방 구겨질 텐데도 그걸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기다려줘서요. 나보다 오래 기다려줘서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낮추어 웃었습니다. 기다린 건 서로였죠.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벚꽃 아래서 종이 반지를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분주했어요. 분주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 방향이 비로소 우리의 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바람이 조금 차가워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잔 할까요? 나는 좋다고 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서다가 잠깐 휘청거려서 나는 자연스레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내 팔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 무게가 내게로 옮겨오는 순간 나는 또렷이 느꼈어요.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것도 그녀구나. 사람은 기대는 방법을 잊지 않나 봅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도 다시 기대는 법을 금세 찾아내더라고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기 전에 나는 반쯤 접힌 종이에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 얇은 주름이 내 마음에선 깊은 골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쁘고 두려운 골짜기요. 다음 날에도 벚꽃이 질 수 있겠지만 오늘의 약속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고요했어요. 식당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녀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싶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던 순간 문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리된 깔끔함을 보고 나는 이상하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옆 침대에 앉아 있던 간호사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올라오지 않더군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히니 햇살이 바닥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벚꽃 한 송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노트를 들었습니다. 표지에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당신은 내 청춘이었고 지금은 내 마지막 봄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벚꽃이 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벚나무 아래 의자에 앉자 바람이 노트 페이지를 살짝 넘겨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당신이 웃을 때 봄이 옵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았죠. 사랑은 늦지 않았어요. 각 문장을 천천히 읽을 때마다 내 등줄기를 타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울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더군요. 눈물이 흐르는 동안에도 나는 노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젖으면 약해지지만 이상하게도 그 약함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나를 벚꽃 아래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그 별칭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주는 이름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증거 같았거든요. 벚꽃이 지고 나서도 나는 그 자리에 자주 앉았습니다. 앉아 있으면 누군가 내 옆에 앉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페이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시간은 기억을 지워도 사랑은 이름을 남긴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읽으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아주 작은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바람이 내 소리를 데려가 멀리 보냈고, 나는 그 바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면회를 왔습니다. 벚꽃이 없을 때도 할아버지는 여기 앉아 있네. 그러더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봄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오는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내 옆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의 한 문장을 조심스레 읽어줬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어요. 아이는 그 문장을 몇 번 따라 읽더니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어 보았어요. 글자에 손끝이 닿는 그 느낌이 좋았는지 아이는 잠깐 멍하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사랑이 늦지 않았다고 믿는 마음은 결국 다음 사람의 품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은 다음 손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세상은 이어지는구나 하고요. 요양원의 하루는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계절은 또 넘어가겠죠.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페이지를 펼칠 겁니다. 혼자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가끔은 그녀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조금 더 붙잡을 걸, 조금 더 쉽게 웃을 걸, 그날의 손을 더 오래 잡을 걸. 그런 생각이 밀려와도 마지막엔 노트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내 청춘이었고 지금은 내 마지막 봄입니다.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서서히 빛나면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걸려 있으면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 손길에 이마를 잠깐 대어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벚꽃이 다시 필 때까지가 아니라 오늘을 다 살 때까지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남았으니까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한 나는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고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이름 하나가 사람을 지탱하는 걸 나는 이 늦은 사랑에서 배웠습니다.